어떻게 되겠죠? 그 옛날에 배 타시던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업체를 하냐면 일종의 이제 그런 겁니다. 배에서 이제 금괴시하는 게 술 같은 걸 이제 공식적으로 안 실어주거든요. 안 실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럼 이제 술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뭐 배에서 안 실어주니까 집에 실어달라면 집에서 또 못 해줄 사람들은 그런 것만 또 전문적으로 탁송품을 해서 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에다가.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쪽으로 전화를 하면은 소주 5박스라면 그쪽 실어주죠. 근데 그 돈을 당장 줄 수가 없잖아요. 돈은 이제 2년 후에, 뭐 1년 후에 집에 오면은 계산 받을 때 바로 깝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오랜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다 주는 거죠. 아주 괜찮다. 굉장히. 근데 그 술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아니 남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소주 한 병에 박물관 3,000원 얘기하실 이렇게 때보다 하는데. 몰입도가 확 몰리잖아요. 눈이 뭐 이러니까 많이 몰입도가. 그 술이 이제 보통 예를 들어 다른 데서 1,500원이면 그거는 한 최소한 2,000원에서 3,000원. 3,000원 해야 되겠네. 2년 뒤에 받을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것만 보내주는 게 아니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다 보내줍니다. 생필품은 전부 다 보내줍니다. 좋은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한테는 뭐를 주문하는 것보다는 그냥 과자 세트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아서 딱 시꼬미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과자 세트 5만원치 보내달라 이러면 이 사람이 대충 한 4만원치를 사가지고 해가 딱 보내주는 거죠. 하여튼 우리 누님이 없으니까 누리라도 꽉 붙잡고. 그러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재미죠.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 될 수 있고. 근데 아까 이제 그 몸이 기억한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수렵 채집인들이 농경이 된 때 사람들보다 훨씬 영적이었고 이 자연에 대해서 열려 있었대요. 왜냐하면 늘 다니면서 어디에 독초가 있고 어디에 먹을 풀이 자라고 어디 가면 맹수가 출몰하는지 그러니까 이 존재를 열어놓고 있지 않으면 항상 이게 교감이 돼야 된다.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은 한 군데서 그냥 코 박고 사니까 수렵 채집인들이 훨씬 자연과 소통이 잘 됐다 이런 게 이제 납득이 되던데 이제 그 예술가나 선생님처럼 시를 쓰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게 존재가 좀 열려 있으니까 몸이 기억을 하는 거지. 이 술꾼은 늘 술만 생각할 거고 노름꾼은 노름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근데 모르겠 감각이 그쪽으로만 발달이 되지 않아요? 근데 다른 형태로 기억되겠지. 기억 안 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형태로 기억.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감각 센서에 포착이 돼야 뭐 기억이 되지. 이게 너무 지쳐 있거나 한쪽으로 막 이렇게 사고방식이 굳어 있는 사람들은 쉽지 않을 듯 싶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뭐 지쳐있는 상태에서도 기억은 다 동일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서 좀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지행합일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지행합일. 네.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른 사람은 욕을 많이 하잖아요. 저만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기 다르다. 그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은 없다 생각합니다. 지행합일, 항상 늘 지행합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 사람을 다 살펴보면 지행합일 항상, 그건 우리는 항상 지행합일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정신과 육체가 평행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몸이 피곤한데 나는 몸은 피곤한데 정신이 억수로 편안해. 그건 거짓말이라고 보죠. 몸이 피곤하면 정신도 피곤하고 정신이 즐거우면 몸도 즐거운 거죠. 이게 이제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위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은 힘들어도 너는 행복하다 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면서 체력의 역수를 아주 중심을 준다든지. 그래서 저는 늘 그것이 같아라고 보고 늘 모든 존재는 다 지행합의를 이루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맑은 표정이 나오시는 이유가 있었네. 왜? 아니 그렇게 봐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공자님도 그게 되면 성인이라고 그랬거든. 다 그게 안 된다니까 맨날
그렇게 해라고 한 얘기가 논어라고 저는 보는데 네가 아는 만큼 행동을 해. 행동한 만큼만 말해. 이제 이건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보시니까 뭐 눈에 뭐만 보인다는데 그렇게 환한 표정을 지으시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맑게 보니까 저는 거의 다 뭐 지행할 일이 대충 다 안 되지 모든 인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 케이프타운 예. 거기서부터 한국 올 때까지 쭉 느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 예. 예. 우선 이제 우리가 이번 항차의 핵심 코드는 코로나였습니다. 그 이제 배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남극에 있었거든요. 남극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그 쪽지 뉴스에 남극은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남은 코로나 정정적이다라고 네.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는 정말로 돈도 벌고 정정적이 살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가 이제 내가 처음 출국했을 때가 1월 달이었고 지금 이렇게 쓰고 예, 여기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 이게 이제 도하에서 그 요하네스버그에서 도하까지도 카타르 항공을 이용했고 또 도하에서 인천까지도 카타르 항공을 이용했거든요. 근데 카타르가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의식적으로 뭔가 자기들이 아주 준비가 대단한 나라다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행기 안인데 비행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으라고 쓰고 있고 먹을 때만 마스크를 내려서 먹으라고 먹을 때. 그래서 이제 기내식 목소리 답답하겠는데 지금 이중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이게 이제 마스크하고 페이스 실드라 해가지고 우리 마스크는 우리 원래 쓰고 있었고 네, 원래 쓰고. 페이스 실드를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의외로 약간 좋았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잠잘 때 아니십니까? 이 친구들이 에어컨을 세게 틀더라고요. 특히 내 자리 같은 경우는 에어컨 바람이 바로 날라오더라고요, 얼굴에. 그 저걸 쓰니까 그게 커버해. 그런 좀 좋아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 안 쓰셨으면 또 톡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아무튼 이제 그 이번 항차에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19였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그 코로나 정정지역이다 뭐다 하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못하고 연장 조업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장 조업을 하는 거죠. 입항을 네. 못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입항을 하는데 그 남미에 입항하지 못하고 그 아프리카의 그 남아프리카 공항 케이프타운에 20일 정도 항해해서 17일 정도 항해해서 가서 그 항구에서 또 10일 동안 격리됐었거든요. 격리되면서도 좀 약간 공포심이 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외국 그 무슨 우리가 일하러 오는 사람들 아니십니까? 오면은 막 차단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고 하는데 집에 올 때까지 그리고 집에 와서 또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고 이러면서 야 정말 우리가 이 인간이 진짜 이거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산다는 게 잘못하면은 여기서뿐만 아니고 이때까지만 생각하더라도 계속 집에서도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외국 배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집이 저희 아버님하고 하나아버님이 미국에서 피난 내려왔거든요. 그 1.4 5태 때. 근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일주일만 잠시 좀 피해 있겠다 생각하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집에 못 가거든요. 근데 그런 가족력의 트라우마라 할까요? 내가 그런 이제 배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완전 급격한 어떤 극도의 공포심을 갖고 있었으니까, 내가 만약 여기 있을 적에 집에서 우리 식구들이 코로나에 걸려 죽었다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 가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혹시 또 완전히 코로나가 막 엄청나게 악화돼가지고, 영원히 집에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다로 예. 바로 던져지는 예. 거죠. 아예 바다에서 너는 막 죽든지 살든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막 부식 좀 실어주면서 죽든지 살든지 해봐라.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와서는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아무튼, 진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떤 사건을
일종의 뭐 이게 사실은 저는 자연재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코로나가 약간 우리 체제의 문제, 좀 그거 하면 체제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서구적 시각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의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전에 우리가 뭐 좀 모르면 사실은 안 갔잖아요. 그 필요한 것만 듣고 가고 뭐 해외 뉴스를 하더라도 한 번씩 통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걸 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인터넷으로 실시간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저는 아마 모든 지구촌 인구가 그러니까 똑같은 동시대의 문제로 이렇게 그 극한의 어떤 두려움에 떨기는 좀 전대미문의 사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코로나 확진 검사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죠. 네. 이 코에서 검체를 꺼내잖아요. 검체를 꺼내면은 그래서 코로나인 거예요? 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것 말고도 메르스나 샤스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죠. 그래서 이 코비드 19라고. 인터넷 안 보고 있고만 본다고. 그 코로나 이걸 어떻게 검체를 어떻게 필요한 데서 코 안에서 검체를 해서 거기는 보면 여러 가지 호흡기 이런 것들이 코로 쑤셔서 들어가니까 그 면봉에 있습니까? 면봉에 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 거기서 코로나 19 바이러스만 빼고 나머지를 드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을 해가지고 그게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검체를 확정하려면 거의 다 음성입니다. 그걸 정복시킵니다. 정복시키는데 따뜻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정복시키겠죠. 따뜻한 데 이었다가 돌리면서 계속 정복시키는데 그 한 사이클에 이 검사를 많이 하면은 확률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100% 우리나라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는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조금씩 질적으로 약간 틀리는 것 같아요. 중세 때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패스트로. 근데 그때도 이제 그 사실은 전부 그 성당에 모아놓고 기도시켰다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아주 증폭을 시킨 거지, 지금 신천지나 뭐 죽어도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근데 그때는 뭐 더 선택의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 성당에 모여 하면 뭐 안 갈 수가 없고 모이면 다 그렇죠. 이제 서로 다. 뭐.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3분의 1이지만 지금 이 중에 3명 이상이 죽어나간다는 얘기니까, 우리 있는 숫자 중에서. 근데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한의사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의견이 아니고 그분의 의견인데, 코로나에 확진이 되는 사람의 90몇 프로, 97%가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근데 이제 한 3% 정도가 위험한데, 그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기저질환자 내지는 초고령자라고 합니다. 초고령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기저질환자나 초고령자에게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기저질환자나 초고령자에게는 그렇죠. 어떤 질병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중국에서 처음에 사람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 병원에서 어떤 약을 투여하고 막 그걸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 말로는 코로나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 기저질환에 의해서 죽거나 혹은 코로나를 치료한답시고 주사한 약들 아니십니까? 그 약의 부작용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시민단체에서 암에 대해서 책 쓴 거 보니까 그 일본 후생성에서 항암제, 그 방사선, 그 수술 다 암에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실제로 우리로 말하면 보사부지 그 관리가 얘기를 했다. 그래갖고는 그 암에 걸려서 병원 가서 뭐 항암제나 뭐 방사선하고 난 사람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그거는 안 가도 날 놈이 그걸 안 해도 날 사람이 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느낌이 좀. 그렇죠. 그 비슷한 책인데 그 일본의 이 사람은 의사는 아니고 그 방사선 쪽의 전문가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암에 걸려서 굳이 병원 가서 치료받을 필요 없다. 그 사람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치료를 받아서 살고 하는 것의 고통값이나
치료를 안 받고 사는 고통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치료는 안 된다. 그럼 나은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은 치료 안 해도 나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그래갖고 옛날에 그분하고 일본의 그 이제 의사분들하고 논쟁을 공식적으로 했는 말이죠. 근데 이제 결말은 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암 같은 거 보면 개인 암보험 아십니까? 암보험하고 좀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 보험 깨야 된다고. 이게 보면은 그 암보험회사 있습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대충 암보험이 그렇게 만든답니다. 100원을 걷어들이면 한 10원 정도가 보상금이 나가도록 상품을 짠대요. 10원 정도.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암보험 회사를 볼 때 그 10%에 해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들한테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 암보험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조차 없으면 암보험도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 10%의 암 환자들은 엄청나게 암보험 상품을 홍보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병원하고 연결해야 되죠. 실제로 우리 동생이 유방암으로 죽었는데 그 마지막에 여러 가지 뭐 좀 신약 같은 걸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 내가 물어봤거든요. 이게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기들 모르네요. 자기들은 그냥 그 제약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거를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지. 자기들 대부분 의사들이 그렇대요. 근데 이제 암이라고 하는 병 이런 게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판타지처럼 워낙 강력한 판타지가 대표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죠. 암을 걸리면. 그래서 기존에 많은 우리 사회에서 원하는 치료 방법 아십니까? 치료 방법은 하죠. 근데 고혈압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데이터가 있어요. 일본에 2개 마을을 잡아서 한 마을은 고령자들한테 고혈압 약을 다 투여하고 한 마을은 투여를 안 한 거예요. 이걸 20, 30년인가 걸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평균 수명은 같아, 양쪽 마을이. 근데 이 고혈압 약을 지속적으로 먹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중풍으로 간다든지 한 퀴에 그냥 간다는 이런 사람은 거의 없겠지, 약을 계속 먹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전부 합병증에 시달려가지고 이게 골골하고 이쪽은 한두 명이 보일 거라고요. 근데 아까 10%의 암 환자처럼 봐라, 고혈압 약 안 먹으면 저렇게 가. 이게 딱 보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별다른 질병 없이 너무 건강하게 살다 갔다,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고혈압하고 암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까 낮에도 누구를 만났더니 자기 고혈압 약을 20년째 먹고 있는데 이건 계속 먹어야 된다. 아니면 절단이다 하고 자기가 막 거의 신념처럼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더 말이 잘 안 될 것 같아요.